현존하는 최고의 투자가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가치 투자는 말 그대로 기업의 실제 가치에 믿음을 둔 투자 전략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주식 시장을 보면 가치 투자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한국에서 17년간 가치 투자 펀드 매니저로 활동해온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를 모시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보통 투자하면은 부동산이나 주식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분들은 참 많으신데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철저한 검증 내지는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친숙한 자산이고 이제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여건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뭐 주변 시세를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조금 주변에서 뭐 좋다는 이야기만 단순히 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주식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철저한 분석과 이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주식도 이제 부동산처럼 투자한다고 하면은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펀드 매니저 생활을 17년간 쭉 해오신 걸로 아는데 그동안 가치 투자를 또 해오신 걸로 압니다. 이 가치 투자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치 투자는 기업의 주가가 결국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 그 기업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거시경제 환경이라든지 뭐 시장의 투자 심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진폭이 되게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이제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되기도 합니다. 근데 가치 투자는 그 기업이 이제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장의 가장 큰 두 가지 흐름은 이제 자산 가치에 이제 기반을 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과 이제 수익 가치의 방식을 둔 이제 워렌 버핏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워렌 버핏도 있고 뭐 벤자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또 가치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개인들이 가치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유관된 업종을 좀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유통업에 계신 분은 이제 유통업과 관련된 것들, IT에 계신 분들은 뭐 IT와 관련된 유관된 종목들을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뭐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뭐 경쟁 상황 그리고 어떤 회사가 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사실은 잘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에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투자의 가치라는 그 가치 투자 내용을 담은 책을 또 내신 걸로 아는데요. 그 책에서 가장 중요시하신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경제가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투자해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시장 상황에서도 개별 주식을 잘 고를 수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개별 주식에 투자해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주식의 변동성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에 어떻게 보면 좀 몰빵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안정적인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산을 전체적으로 이제 분산을 시켜서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줄여야지만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주식 이야기 해봤는데요. 그리고 좀 펀드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헤지펀드가 뜨고 있다고 하던데 또 최근에 또 자산운용사도 창업을 하신 걸로 압니다. 헤지펀드가 어떤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이런 이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 최저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좀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49인으로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지 펀드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다양한 전략을 좀 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주식과 채권, 부동산, 뭐 해외, 인프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투자 자산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공모 펀드가 갖고 있었던 단점, 예를 들어서 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식을 100% 채워서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뭐 채권의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헤지 펀드는 이런 장점을 갖고 이제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헤지펀드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주 멀게만 느껴져 왔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를 고른다면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일단은 뭐 대형 펀드보다는 저는 이제 중소형 알짜 펀드에 좀 가입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이제 2, 3년간에 이제 가치주 펀드들이 사실 수익률이 좀 안 좋아졌던 기저에는 이제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서 이제 불필요하게 약간 중대형주 실어야 된다라든지 기존의 어떤 전략과는 좀 다른 그런 주식들을 좀 사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중소형주 그리고 조금 더 가치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실을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치 투자 전략에 대해 이건규 르네상스 자산운용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